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의 리스크, 이제 어떠한 위험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트레이딩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은 리스크는 전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이런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진입한 한국인 개인은 없습니다. 제가 굳이 몇 개 재벌 회사 중에 어떻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소문만 듣고 실제적으로 이런 뱅크 인수트루먼트에 대해 가지고 일을 해보지 않은 이런 업체라 그럽시다. 그런 서비스 업체들이 이런 프라이빗 프리랜서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또 먼슬이 400%다. 3개월 또 쇼텀으로 한다. 이런 많은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리스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금융 뱅크 인수트루먼트나 이 PPP 분야에서 리스크는 정직하지 못한 서류, 만들어진 서류, 이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것이지, 오늘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또박또박 걸어가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큰 그 행운을 잡게 됩니다. 특히 이 국제금융 뱅크 인스트루먼트 분야도 그렇지만은 PPP 프라이빗 프리랜서 프로그램을 해볼 것 같으면요,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문장의 구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능동태, 수동태를 안 배웠습니까? 능동태, 액티브 보이스. 그러니까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능동태죠. 주어가 동사가 표현한 행위나 상태. 내가 트레이딩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문장의 기본 오형충문에 따라 가지고 능동태가 이제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고,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는 그 동사가 표현하는 상태나 행위에 대해서 주어의 역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초대를 받아서 들어간다. 내가 누구의 강의를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누구에 의해서 강의를 듣는다. 이래서 이제 그러한 행위나 상태를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어느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수동태거든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나 우리 바이블, 뉴 테스트먼트, 신약의 히브리어 구약 말고 올드 테스트 말고 신약에 있어서 그 헬라에 보면은 고대 그리스나 헬라에 보면은 중간태라는 이런 그 문장을 구성하는 수동태, 능동태 외에 중간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중간태라는 것을 말을 안 하지만은 실제로 이 중간태라 그러는 것은 이 활용 형태, 문장의 활용 형태는 수동태, 뭐뭐에 의해서 된다. 수동태지만은 이 뜻은 무엇이 무엇을 한다는 그 능동태 뜻이거든요. 우리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이 꼭 이런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장이나 화법, 헬라의 문장이나 화법에 있는 중간태, 중동태죠.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중동태, 중간태, middle voice.
이것이 바로 이제 트레이딩 플랫폼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은데요. 무엇이냐? 활용, 그러니까 이 PPP를 들어가 가지고 많은 고수익을 활용 형태는 인바이팅 카드를 받아야 돼요.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인바이팅 카드를 받는 수동태 형태를 취해 가지고 여러분이 뭐 1억 불이요, 1억 불, 이러한 뱅크 인스트루먼트나 브록 펀드나 캐시 펀드를 가지고 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PPP가 돌아가는 것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인바이팅 카드에 의해서 수동태, 여러분이 나의 네임 카드를 가지고 진입하는 능동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PPP는 중동태, 중간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나 또 헬라어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초대해주는 트레이딩 플랫폼도 진실해야 되고, 뱅크 인스트루먼트나 캐시 펀드를 가지고 뱅크 스테이트먼트 티어 시트를 가지고 들어가는 여러분들도 진실해야 된다. 두 개의 진실이 뭉쳐져서 이렇게 이제 고수익을 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항상 마음에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정직하지 못한 서류, 내가 제대로 안 된 서류를 가지고 내가 PPP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내가 트레이딩 플랫폼에 초청을 받지 않고는, 인바이팅 카드를 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태, 헬라어나 고대 그리스에 있는 중동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 PPP입니다.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초대를 받고 인바이팅 카드를 받고 그 플랫폼에 구성되어 있는 캐시 위에 내 캐시를 보태어가지고 뱅크 인스트루먼트를 보태어가지고 10배의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달면 여러분의 이름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달고 들어가신 것이 트레이딩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시중에 트레이딩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딱 체크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그 회사나 내가 PPP 매니저다, PPP에 소개할 수 있다는 사람이 과연 이런 SBLC나 캐시 브로펀드를 만져본 사람이냐? 뭐 간단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여러분 SBLC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물어보시면 돼요. 그게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직 그분은 PPP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왜냐? 인바이팅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릅니다. 이거 트레이딩 플랫폼으로서 초대받지 않고는 여러분이 암만 많은 자산을 갖고 있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국내 시중이나 해외에서 PPP 들어간다. 여러분의 뱅크 인스트로 보내봐라. 또 심지어는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노 브록 펀드를 불어가지 않고도 PPP 들어갈 수 있으니까 티어 시트를 보내라 합니다. 티어 시트를. 여러분 티어 시트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일종의 여러분 계좌에 대한 키 포인트 인포메이션이에요. 여러분의 그 계좌가 only 한 장 원시트 다큐멘트 안에 여러분이 1억 불을 갖고 있으면은 그 1억 불의 스토리가 쫙 들어와 있고 여러분에 대한 파이낸싱 그 구성에 대해 가지고 완전 족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티어 시트만 받고 차일피 트레이딩 플랫폼 미룬다면은 여러분 정보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크레라인을 해커하는 세력들 아니 있습니까? 세력이 있어요. 뭐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나가면요. 내가 앉은 의자에서 책상에서 뭐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컴퓨터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1m 정도, 2m 정도에서는요. 해커들이
여러분이 만지는 컴퓨터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리스어의 문법 구성, 문장 성분 글, 헬라어의 글의 구성에 나오는 중동태, 중간태, 형태는 수동태이나 뜻은 능동태. 인바이트를 받아야 되고 내 BI나 캐스펀드가 있어가 이것이 조합의 일치가 진실일 때 PPP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는 그 리스크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PPP의 리스트는 능동태로 가도 안 되고 수동태로 가도 안 됩니다. 능동태로 가야 돼요. 중간태, 중동태. 수동태로 가도 실패하고 능동태로 가도 실패하고 이제 어느라 그러면은 중동태, 중간태로 가야 된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활용 형태는 수동태이나 그 뜻,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은 능동태다. 이것이 바로 트레이딩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에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나의 자세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리스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캐시가 디포짓되고 뱅크 인스트루먼트가 움직인 건 절대 리스크가 없습니다. 항상 그 밸류어드 SBS나 밸류어드 캐시 펀드는 리메인 돼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이 금요일 날 체크해가지고 수익이 마음에 안 들어 언제든지 항상 캔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애쉬를 돌려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캐시 펀드를 돌려받을 수가 있다. 뭐 일반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AAA 그레이드나 탑 25의 뱅크 안에 인스트루먼트 해야 된다. 또 캐시펀드도 탑 25의 뱅크나 AA 그레이드의 은행에 캐시가 있어야지 이것이 트레이딩 갈 수 있다. 그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은행이나 외환은행 70이 80이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그 캐시의 성격이 뭐예요? 히스토리 펀드가 무엇이고 그 뱅크 인스트루먼트 BI에 내가 겟잇 그것을 얻는 과정이 어땠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징이냐 퍼추에이시냐 그것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는 바로 SBS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PPP에서 많은 수익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중동태 그 활용은 수동태고 초청을 받고 내가 BI나 캐시펀드의 진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건 진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가슴에 꼭 새기고 이런 PPP를 누가 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이 SBS를 준비하 이런 말 할 때 그러면 물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SBS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다음 기회에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티어시트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티어시트를 그냥 주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키 포인트 인포메이션 그대로 다 원시트 다큐멘트 여러분의 그 파이낸싱에 대한 족보가 쫙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는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외국의 어떤 분이 노브로킹을 한다. 펀드도 노브로크 하면 된다. 여러분들 은행에 있는 티어시트 한 장만 보내라. 그러면 내가 런던에 있는 로이드 방크에서 트레이딩 들어갈 수 있다. 이제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러면 실력도 있는 분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브록이 되지 않고 티어시트 하나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왜? 활용 형태를 인바이팅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으면 여러분의 캐스 펀드는 브록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은행에 있지만은 실제적인 자금은 은행에 있지만은 그 자금의 밸류어드 펀드가 은행 안에 있는 신용 차출된 펀드에 붙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표가 붙어줘야 돼요. 갑돌이가 딱 붙어줘가지고 갑돌이 이름으로 트레이딩으로 움직여져야지 10배의 레버리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은행 자체로 신용 창출한 10배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트레이딩 들어갈 수가 없어요. PPP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지 트레이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티어시트만 있으면은 트레이딩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PPP를 권하는 사람이 경험이 있느냐, 최소한 SBL에서 몇 번 받아봤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리스크를 방지하는 길이다. 그렇게는 명심하시고 또박또박 걸어가시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PPP에 큰 행운을 잡으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또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